안녕하세요. 얼마 전 저희 큰아이 때문에 제가 배꼽 빠지게 웃었던 적이 있어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고자 글을 써봅니다. 저는 이날 생각만 하면 시어머니에게 아주 통쾌한 느낌이 들어 시원한데요. 혹시나 친할머니 입장이시라면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를 듣고 기분 상해 하실 분도 계시겠네요. 모든 친할머니 분들이 저희 시어머니 같지 않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죠. 세상에 좋은 어르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모든 시어머니를 싸잡아 매도하고 욕하는 게 아니라는 걸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들 둘이 있는 전업맘입니다. 큰아이는 이번에 초등학교 3학년 올라갔고 작은아이는 아직 유치원 다니고 있어요. 원래 저도 일을 하고 있었는데 큰아이가 초등학교 올라가면서 너무 일찍 하교하는 바람에 오후 내내 학원만 돌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남편보다 상대적으로 덜 버는 제가 퇴직을 하고 애들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 큰아들은 저를 엄청 닮았어요. 주변 보면 첫 딸은 아빠를 닮고 첫 아들은 엄마를 많이들 닮더라고요. 그 공식은 저희 집에서도 비껴나지 않았는지 첫 아들이 제 판박이입니다. 제 주변에서도 그냥 제 남자 버전이 큰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닮았어요.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쌍꺼풀 있는 큰 눈에 입도 시원하게 가로로 긴 서구형 얼굴입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그런 저를 굉장히 닮았는데 남자아이라 그런지 저보다 인물이 훤하더군요. 작은 아이는 지 아빠를 아주 빼다 닮았어요. 저희 남편은 눈은 좀 작지만 코가 아주 오똑하고 꽃미남 스타일이긴 합니다. 제 눈엔 두 아들 다 잘생기고 귀엽지만 큰아들은 약간 남방계고 작은 아들은 좀 북방계 스타일입니다.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려나요? 큰아들이 좀 더 부리부리하다고 해야 하나 그렇습니다. 눈이 어쩜 이렇게 크고 쌍꺼풀이 짙어? 나중에 탤런트 해야겠네. 원빈 장동건 뺨치게 잘생겼어. 사람들이 입을 모아 이렇게 칭찬하곤 했죠. 제가 낳은 내 보물들인데 굳이 외모 비교를 하고 싶진 않지만 솔직히 객관적으로 봐도 큰아들이 잘생기긴 했습니다. 저 닮아서 그렇단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예쁜 얼굴은 아니니까요. 뱃속에서 어떻게 잘 빚어져서 나온 건지 제가 봐도 신기할 정도지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아들이 저랑 너무 닮았다면서 싫은 티를 막 내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지 엄마랑 똑같아? 우리 아들 씨가 맞긴 맞아? 엄마 씨가 너무 드센 거 아니야? 혹여나 아빠가 달라도 지 엄마 똑같이 나오니 친자 확인할 필요도 없겠네. 산후조리원에서 시어머니가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망언을 하시더라고요. 가뜩이나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인 새댁이고 첫 아이 막 낳은 상황인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니 엄청 서운하더라고요. 이 말을 저희 친정 부모님도 들으셨습니다. 그 말 듣고 친정엄마가 애써 화를 참으시며 사부인, 여기 산후조리원인데 농담이 좀 심하시네요. 무슨 애 아빠가 다른 애만의 말을 올리시는지. 이런 식으로 한마디 하시니까 시어머니가 아니 그냥 그렇단 얘기죠. 사부인은 좋으시겠어요? 손자가 따님을 아주 빼다 닮았잖아요. 저도 아들 가진 입장에서 내 아들 닮은 손주놈 좀 보고 싶었는데 이러시더군요. 남편은 민망해하면서 누굴 닮든지 무슨 상관이야. 어떻게 생기든 엄마 첫손주인 건 기정사실인데요. 그리고 내가 찾아보니까 지금 얼굴은 다 바뀐다더라. 나중에 나를 더 닮을 수도 있고. 라고 애써 시어머니 입을 막으려 노력하긴 했지만 그날 기분 상했던 건 잊혀지지가 않네요. 첫 친손주라 기대 만빵이셨던 건 이해하지만 솔직히 대놓고 그렇게 어머님 아들 닮길 바랐다면서 서운함을 내비치시는 게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친정 부모님 앞에서 그러시니 그날 이후로 저희 친정 부모님도 시어머니를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사실 결혼 준비 과정이랑 상견례에서도 크고 작은 일로 갑질하려던 시어머님이시라 딱히 양가간 어르신들이 사이가 좋지도 않거든요.
아무튼 간에 그렇게 제 첫 아이를 대면하면서 있었던 일이었고요. 남편 말이 무색하게도 저희 첫 아들은 크면 클수록 저랑 더 닮아갔습니다. 그래도 앞서 말했듯이 다행스럽게도 저보다 훨씬 인물이 좋게 커갔고요. 큰아들 데리고 시댁 친척분들이라도 벨라치면 아주 슈퍼스타 난 듯 난리였습니다. 어쩜 이렇게 잘생겼냐며 저희 아들을 아주 물고 빨고 예뻐해 주셨죠. 특히 줄줄이 손녀딸만 있는 큰댁에서 저희 큰아들을 엄청 좋아하고 부러워하셨습니다. 동서 너무 좋겠다. 첫 손주가 어쩜 이리 잘생겼어? 며느리 닮아서 아주 잘생겼네. 큰어머님이 시어머니에게 칭찬을 하시자 갑자기 시어머니가 화를 버럭 내시면서 그러면 저희 아들 닮았으면 잘생기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기엔 그렇게 인물이 훤하지도 않아요. 눈만 크지 뭐가 그렇게 대단하게 훤칠하다고. 입을 쭉 내밀고 저희 큰아들 험담을 대놓고 하더군요. 그 말에 그 자리에 계셨던 모든 어르신분들이 하나같이 혀를 끌끌 차시며 저거 지 아들 안 닮고 며느리 쏙 빼닮아 나왔다고 질투하는 거네. 이봐 심보를 좋게 먹어야지. 그런 마음을 먹어서야 되겠어? 누굴 닮든 소중한 첫손주지.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무안을 주시자 시어머니도 얼굴이 빨개지시며 그냥 하는 소리라며 얼머무리셨어요. 그냥 하는 소리라기엔 어머님은 평소에도 큰아들이 저를 너무 닮아서 징그럽네 어쩌네 하시며 듣기 불쾌한 말씀을 노골적으로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라 솔직히 큰아들을 시어머니한테 보여드리기도 싫더라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내 애 이뻐하는 사람한테 가고 싶죠. 저희 친정은 큰아들 정말 예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은연중에 시댁 가는 게 꺼려지기 시작했고 영상통화도 친정에 2번 걸면 시댁에 1번 거는 정도? 시어머니한테 서운하다고 해서 아예 연락도 안 하고 시댁 안 가고 그렇게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제 큰아들을 미워한다기보다는 시어머니가 저를 원래 안 좋아하셨기에 그 연장선상에서 발생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괜히 미움받는 큰아들에게 미안했어요. 제 마음을 이해하실 분들이 계실까요? 시어머님은 큰아들을 보시면서도 대면 제대로 한번 안아주지도 않으셨고 용돈이요? 거의 안 주셨습니다. 뭐 당연히 조부모한테 용돈 받아야 한다는 주의는 아니지만요. 그래도 주변 보면 생일 때나 어린이날 때 장난감 사라고 10만 원, 20만 원 정도는 보내주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그런 거 일체 없으셨습니다. 그나마 시아버님만 제 계좌로 보내주셨고 그나마도 몰래 보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얘기하지 마시라면서요. 돈 관리를 시어머니가 하시거든요. 시댁에서 같이 밥을 먹어도 저희 시어머니는 제 큰아들 봐주시는 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밥 한 번 떠다 입에 넣어주신 적 없으시고 저희 와 있는데도 친구들 만나러 나간다며 홀랑 집을 비우시곤 했어요. 그래서 시아버지랑 내내 이틀 있다가 시어머니 미처 못 보고 돌아온 적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노골적으로 저랑 제 큰아들이 싫다는 표현 아닌가요? 저도 너무 불편하고 싫었지만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고 제 마음을 잘 이해해 주어서 큰 잡음 안 내고 넘어갔어요. 남편이 먼저 불편하면 시댁 가지 말자고 저를 배려해 주는데 거기다 대고 응, 안 갈래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그냥 제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에 고마워서 마음이 풀렸죠. 그리고 남편도 꾸준히 본인 어머니에게 그런 식으로 저랑 제 큰아들 마음 불편하게 하지 말라는 식으로 자주 화내곤 했습니다. 그게 통해서 시어머니가 변하셨으면 제가 서운할 일도 없었겠지만요. 그러던 와중 큰아이가 4살 될 무렵 작은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별 관심도 안 두셨고 산후조리원도 안 오셨는데 남편이 보낸 아이 사진 한 장을 보고 부랴부랴 서울로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신생아실에 종일 붙어서는 너무 예쁘다며 눈물까지 글썽이시는 겁니다. 네, 남편이 보낸 사진에서 작은 아이는 제가 봐도 남편이랑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그거 보고 어머님이 한눈에 반하셔서 그렇게 큰아들 때랑은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셨던 거죠. 서운하거나 기분 나쁘다는 감정보다는 솔직히 황당하고 우습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만큼 어른이 되면 저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노골적인 태도를 보이시는 시어머니가 어떻게 보면 참 솔직하다 느껴지더군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그거 보시고는 뒤로 혀를 끌끌 차며 욕하셨어요. 무슨 할머니가 저렇게 경솔하냐고. 작은 애가 자기 아들 닮았다고 저렇게 티나게 편애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경악하셨죠. 그때부터였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의미 있는 첫 손주는 바로 제 작은 아들이 된 겁니다. 아들들 데리고 시댁에 가면 큰아들은 꿔다 놓은 보릿자루 마냥 눈길도 안 주고 작은 아들만 어화둥둥 품에서 내려놓지 않는 시어머니였어요. 큰아들 때는 입에 밥 한 번 넣어주신 적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작은 아들은 이유식도 손수 만들어서 먹여주시고 기저귀도 갈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편하게 자라면서 작은 아들은 어머님 당신이 데리고 자겠다며 안방으로 들어가시더군요. 심지어 둘째 봐줄 테니 시댁에 놓고 가라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주말에만 와서 둘째 보고 가라며. 둘째가 눈에 너무 밟혀서 못 보내겠다고 하시더군요. 남편도 그런 시어머니한테 불만을 표출했죠. 엄마, 차별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우리 큰아들이 이제 말귀 슬슬 다 알아들어. 상처받는다고. 엄마 그렇게 대놓고 작은 애만 예뻐하실 거면 나 이제 엄마 아빠 보러 안 와. 저도 참다 한마디 했어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저 큰애 엄마이기도 해요. 저희 아들이 시무룩하게 있는 거 보면 너무 맘 아파요. 계속 이렇게 하실 거면 아이 아빠 말대로 시댁 오는 거 좀 고려해 볼게요. 어머님은 남편 말에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제가 한 소리 하자 버럭 화를 내시더라고요. 뭐라고? 네 큰아들 편드느라 시애미한테 지적질 하는 거냐? 왜? 네 큰아들이 너 닮아서 그래? 그래서 너 미워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냐? 아니, 작은 애가 더 어리니까 손이 가고 눈이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 감싸고 돌 게 아니라 네 큰아들한테 양보시키는 걸 가르쳐야 하는 법이다. 어머님, 큰애도 아이예요. 이제 4살이라고요. 그리고 제 큰아들이 아니라 어머님 큰손주요. 제가 단호하게 한마디 하자 어머님이 민망한 듯 얼굴이 빨개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곧 죽어도 작은 애는 품에서 내려놓지 않으셨고요. 그 일을 계기로 저랑 남편은 시댁에 명절 때 빼고는 자주 가지 않기로 얘기됐고 시어머님은 저희 작은 아들이랑 생이별 하는 것 마냥 슬퍼하시며 억울해 하시더군요. 왜 이런 결정을 했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던 큰아들 입에서 나온 말에 저희 부부가 너무 속상해했기 때문이에요. 엄마, 할머니는 왜 이준이만 좋아해? 나도 할머니 손 잡고 싶은데. 라고 하더군요. 언젠가 시댁 앞들을 산책하는데 첫째가 시어머니 손을 잡으려고 했나 봐요. 그런데 어머님이 작은 애 앉는데 방해된다며 큰애 손을 뿌리치셨어요. 제가 먼 발치에서 보고 불이 나게 큰애에게 다가가 위로해줬는데 큰애가 아무렇지 않아 보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시댁에서 나오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더니 그 얘기를 하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할머니의 차별이 소화가 되지 않았고 그 앞에선 눈물을 꾹꾹 참았던 거죠. 혹시라도 더 미움받을까 봐요. 겨우 4살짜리가 받아들이기엔 너무 큰 상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가 용서가 되지 않았고 너무 화가 났기에 당분간 찾아뵙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님은 작은 애 못 보니 그저 애가 탈 노릇이었죠. 큰아이의 상처는 다행히 저희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무한한 사랑으로 잘 채워졌습니다. 큰애 작은애 차별 않고 둘 다 사랑으로 감싸주시며 무엇이든 내주려 하시는 저희 친정 부모님을 아이들도 너무나도 따랐죠. 외할머니 너무 좋다며 저희 집에 안 가려고도 했고요. 큰애는 자기가 외할머니 아들하고 싶다며 순수한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시어머니가 어린이날에 저에게 장문의 카톡을 보내셨더라고요. 30만 원 보냈으니 애들 옷 사입히고 장난감 좀 사주라 하시더군요. 그리고 오래 생각했는데 본인이 경솔한 게 맞다고 인정하시더라고요.
미안하다면서 이번에 시댁 오면 제 큰아들 꼭 안아주며 사과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카톡 보니 저도 마음이 풀리더군요. 그래서 몇 주 뒤에 시댁에 갔습니다. 꽤 오랜만에 보는 어머님이었어요. 그동안 반성 아닌 반성을 하셨다길래 어머님의 달라진 태도를 기대했습니다. 저희 가자마자 시어머님은 버선발로 나오시며 아이고 우리 손주 하시며 달려 나오시더군요. 그런데 역시나 큰애는 보는 둥 마는 둥 하시고 카시트에 있는 작은 애만 연신 끌어안고 눈물까지 글썽이시는 겁니다. 그거 보고 너무 실망했고 역시 안 변하시는구나 싶어서 시댁에 온 걸 후회했어요. 남편이 눈치를 들이더군요. 엄마, 이제 안 그러신다고 해서 왔더니 뭐야? 여전히 이준이만 좋아하시잖아.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야. 대놓고 그렇게 티내시는 거 마지막으로 봐드린다고. 사람 마음이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는 건 나도 알지만 엄마 할머니잖아. 상처받을 첫째 민준이 생각도 좀 하세요. 그리고 엄마가 그러시는 거 첫째한테만 상처인 게 아니라 우리 부부한테 다 상처야. 그랬더니 어머님이 아차차 하시면서 그제야 민준이에게 반갑게 웃으시며 인사를 하시더군요. 친할머니가 그렇게 본인을 예뻐하듯 봐주시는 거 처음 보는 큰아들이라 얼떨떨해 하는 게 가슴 아팠습니다. 어느새 아들은 5살이 되었고 이제는 많은 걸 아는 나이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시댁에 들어가게 되었고 오랜만에 만난 시어른 분들과 북적북적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남편이 원래 좀 당돌한 편인데 그날도 시어른 분들 앞에서 큰 소리로 이러더라고요. 엄마, 이제 대놓고 작은 애만 예뻐하는 거 그만하신다고 했지? 그 약속 꼭 지켜야 돼? 엄마가 안 그런다고 해서 나 와이프랑 집에 온 거니까. 하길래 어머님이 얼굴이 새빨개지시며 아이 내가 언제 대놓고 작은 애만 이뻐했니? 너도 참 하셨고 시어른 분들이 시어머니를 나무라며 그 정도 했으면 됐다고 큰애 말귀 알아들으니까 이제 대놓고 티내지 말라고 한 소리 하시더군요. 그 와중에 당숙 아주머님은 시어머니 편을 드시며 난 이해해. 아무래도 내 새끼 닮은 작은 새끼가 좋지. 이러시더라고요. 시어머님은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것 마냥 얼굴이 환해지셨고요. 아무튼 그래도 전보다는 많이 나아지신 시어머니였습니다. 큰애 손도 많이 잡아주시고 밥도 먹여주시며 잘해주시더라고요. 물론 눈길은 여전히 저희 작은애한테 가 있는 게 코미디였습니다. 그래도 노력하시는 게 어디냐 싶었고 그렇게 2박 3일 있다가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애들 재우고 어른들끼리 밤에 한잔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거나하게 취하셔선 이러시는 겁니다. 저번에 어린이날 때 준 돈으로 뭐 샀냐? 오늘 입고 온 옷이 새 거던데 그걸로 산 거야? 아, 네. 이준이 꽃가옷하고 장난감이랑요. 민준이 전집 하나 샀어요. 요즘 책 읽는 거 좋아하거든요. 전집? 얼마짜린데? 요새 전집 다 비슷하죠. 민준이는 현금가라 할인받아 22만 원 정도요. 에? 30만 원 준 거에서 민준이한테 22만 원이나 썼다고?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또? 제가 놀라며 묻자 시어머니가 입방정 떨었다는 듯 본인 입을 여러 번 치시더니 그냥 농담이라 하시며 자리를 뜨시더군요.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생전 주지 않으시던 손주 용돈이라 저희도 놀랐는데 알고 보니 이준이 저희 작은아들한테 더 쓰길 바라는 마음에서 주신 거였나 봐요. 진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찝찝한 밤을 보내고 다음 날이 되자 아이들이 일어났고 시어머님과 저는 아침 준비를 하며 분주히 부엌에서 움직이고 있었죠. 그때 둘째가 부엌으로 기어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님이 미나리 손질하시다가 저희 둘째 보고 환하게 웃으시며 어이구 우리 이준이 할머니 보러 부엌에 왔어요. 오구오구 하시며 안아 드시더라고요. 그때 첫째 민준이도 저 찾는다고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배고프다고 냉장고를 열려고 낑낑거리길래 제가 다가갔는데 저보다 더 빨리 시어머님께서 왜? 뭐 먹으려고? 부엌 위험하니까 당장 나가! 하고 소리 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첫째가 억울하다는 듯 동생은 부엌에 와도 안 혼나는데 자긴 왜 혼내냐며 울더라고요. 그 말에 시어머님이 농담이랍시고 하는 말이 이준이는 와도 돼. 부엌은 이쁜 애들만 오는 거야. 이러시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제가 어머님한테 무슨 말씀 하시는 거냐고 했더니 그냥 농담이라면서 웃으시더라고요. 너무 열받아서 부엌에서 당장 나가고 싶었는데 당장 애들 먹일 것도 만들고 있었고 시어린 분들도 많이 계셔서 일단 참았습니다. 그렇게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아침 준비를 했고 거실에서 온 식구가 먹을 수 있게 상차림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반성했던 건 눈곱만큼도 기억이 안 나시는지 원래대로 돌아가 둘째한테만 눈맞춤을 하고 연신 웃으시며 이유식을 먹이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첫째에게 미리 언지를 해두고 시댁에 왔습니다. 민준아, 동생이 많이 어려서 할머니가 동생을 더 봐주실지도 몰라. 너무 속상해할 것 없어. 그리고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표현하는 법도 달라. 할머니가 혹시 민준이를 속상하게 하는 말이랑 행동을 하시더라도 너무 마음에 담지 마. 민준이는 소중한 존재니까. 알겠지? 제가 그렇게 말을 해주고 와서 그런지 큰아들은 시어머니의 동생 편애에 큰 타격이 없는 듯 잘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때 시어머니가 둘째 이유식을 먹이다가 이러시더군요. 이준이는 엄청 잘 받아먹네. 이쁜 애가 이쁜 짓만 해 아주. 그래서 제가 첫째 편을 든답시고 잘 먹기로는 우리 민준이가 더 잘 먹었죠. 지금도 보세요. 혼자 야무지게 앉아서 잘 먹잖아요. 그렇긴 하지. 엄마, 근데 할머니는 이준이가 더 이쁜가 봐. 그래도 속상해하지 않을 거야. 이러는 첫째 말에 밥상에 있던 어른들 모두 한순간에 얼음이 되었고 시어머니가 크게 당황하시더군요. 아니 민준아, 그게 무슨 말이야. 할머니는 너희 둘 다 모두 사랑하지. 그런데 저는 아까 부엌에 못 들어갔잖아요. 부엌은 이쁜 애들만 가는 거라면서요. 이준이는 이쁘니까 부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러길래 남편 포함 어르신들이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묻길래 제가 아까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부엌에 들어오는 두 아이들 중 둘째만 안 아울리고 첫째는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다면서 화내셨다고요. 그 말에 남편이 화가 나서 울그락불그락 왜 또 차별했냐고 뭐라고 했고 시어머니는 입도 못 대시며 얼굴이 빨개지시더라고요. 그때 저희 큰아들이 한 말에 모두들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외할머니가 더 좋거든요. 라고 순수한 얼굴로 한마디 하더니 소세지를 집어먹는 첫째의 모습에 저는 놀라면서도 웃음이 나와서 견딜 수가 없더군요. 시어머니만 당황해 하시며 사람들 따라 웃는 듯 하며 민망해 하셨고 이내 어르신들이 첫째 아이가 똑똑하다며 벌써 세상의 이치를 통달했다고 칭찬하는 분위기에 시어머니는 얼굴이 빨개진 채 아무 말씀 못 하셨습니다. 그렇죠. 사람 마음이 맘대로 되진 않는 거죠. 좋은 걸 어떡합니까? 저희 아이도 저 사랑해주는 외할머니가 더 좋은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게 깔깔 웃으며 아침을 먹었고 시어머님은 부끄러운 듯 그날 하루 내내 별 말씀이 없으시더군요. 전 속이 아주 시원하더군요. 시어머님은 그날 이후 정말 대놓고 차별하며 저희 둘째만 예뻐하는 버릇을 고치셨어요. 그럴 만도 한 게 시어머니가 또 조금이라도 차별한다 싶으면 저희 큰애가 우리 외할머니는 민준이도 똑같이 사랑해주는데 하며 벙찐 소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순수한 정답에 부끄러움을 느낀 시어머니는 결국 두 손 두 발 드신 거예요. 그렇게 큰 아이는 벌써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 반장도 하며 리더십을 보이더니 똑부러지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작은 애는 자주 아파서 마음이 쓰이게 하긴 했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유치원 잘 다니고 있고요. 시어머님은 안 그래도 예쁜 둘째가 자주 아프기에 많이 맘 아파하셨지만 그래도 첫째도 예쁜 말 하면서 할머니를 잘 따르니 이제 거의 차별 없이 저희 아이들을 대해주세요. 제가 마음에 안 드시니 저 닮은 큰애도 마음에 안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고부관계란 원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어머님 마음이 잘 이해가 가진 않지만 그래도 그러려니 하며 지난 날을 이해해 드리려 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 큰아이가 상처받지 않고 스스로 긍정적으로 잘 풀어내는 힘을 갖고 있는 덕분이랍니다. 아무튼 지금은 다들 잘 지내니 다행이에요. 서로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가족 간 화목할 수 있도록 긴장 늦추지 않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명문대를 졸업한 뒤 대치동과 종로를 전전하며 학원 강사를 하고 있는 아이 엄마입니다. 그렇게 유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제 강의를 지속적으로 찾아와주는 학생들이 있으며 평점도 꽤 높은 편이라 몸값이 적다고는 못하겠네요. 많이 버는 해에는 연 1억 4천 정도의 순수익을 보며 강의 뛰고 있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여자 혼자 연봉 1억이 넘는 거면 절대로 못 버는 건 아닌데요. 겉으로만 보면 화목하고 별 걱정 없어 보이는 외관이지만 전 현재 시어머니와 연락하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일 이후로 시어머니와 연 끊고 산 지 3년 정도 된 것 같네요. 처음엔 무조건 제 편이었던 남편도 해가 지나고 몇 번의 명절이 지나니 슬슬 이제 시어머니랑 연락도 하고 시댁도 찾아가 뵈야 하지 않냐는 식으로 떠보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전부터 즐겨보던 이곳에 사연을 써볼 테니 여러분의 생각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 4년 전 추석 때 일입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제가 많이 벌면 많이 벌어 남편 기죽인다고, 또 적게 벌면 남편 혼자 돈 버느라 고생하게 만든다고 온갖 꼬투리를 잡아 저를 폄하하고 까내리시는 전형적인 아들 사랑 엄청난 시어머니입니다. 이렇듯 남편이랑 사이가 좋긴 하지만 이따금 싸우게 되는 이유는 다 시어머니 때문입니다. 애 키우랴, 강의 나가며 돈 벌으랴. 저는 새벽 10분이 아까울 정도로 바삐 사는 사람인데 어머님은 제가 시댁에 꼬박꼬박 연락하며 시부모님 걱정하길 바라시고 며느리한테 대접받고 싶어서 어떻게든 부려먹으려 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시아버지랑은 말이 좀 통해서 이런저를 잘 이해해 주시긴 하지만 시어머니가 워낙 집안에서 입김이 세시기에 말리지는 못하십니다. 어머님이 아버님을 엄청 무시하시고 구박하시거든요. 그러고 보니 참 아이러니하죠. 어머님은 남편인 시아버지를 무시해도 되고 며느리인 저는 남편을 무시하면 안 된다니 대체 이게 어느 나라 법도입니까? 그런 독재적인 시댁 분위기를 형성하는 시어머니라 솔직히 저는 시모가 별로 좋지 않아요. 다른 게 아니라 연락 문제로 대판 싸운 적이 있기도 하거든요. 어머님은 비나 눈이 오거나 혹은 날씨가 너무 덥거나 추울 때 제가 항상 시어머니께 연락하길 바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계절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이고 1년 365일 중에 날씨 좋은 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 100일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적어도 3일에 한 번씩은 전화하며 시모를 챙기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뉴스에서 큰 이슈가 있어도 어머님과 정답게 이야기 나누길 바라시고 시댁 어르신 중 누가 조금이라도 편찮으시다 하면 다 나을 때까지 제가 매일 체크하길 바라시는 분입니다. 전업이라도 이런 시어머니는 숨막혀 하지 않나요? 하물며 저는 아이도 있는 워킹맘이고 집에 있으나 학원에 나가 있으나 너무 바쁩니다. 직장 오가며 제 차 운전하는 그 30분이 저에게 유일한 휴식이 될 정도로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 제가 못마땅한 시어머니는 차라리 일을 관두고 남편과 아이 뒷바라지하며 살길 바라시지만 중견기업 다니는 회사원이라 한 달에 400 조금 넘게 버는데 그나마도 정년보장이 뚜렷하게 되지 않는 남편인 관계로 제 수입으로 은퇴 후 자금까지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거기다 당장 나가야 할 아파트 대출금이랑 아이 영어 유치원비며 사교육비며 그거 어떻게 다 충당하나요? 게다가 아이는 일찌감치 남들과 다른 학습력을 보여서 영재원도 다닙니다. 그래서 아이한테만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 가족 보험비, 마트 식비 등 내고 나면 남편 월급 다 씁니다. 시어머니는 이 사정 아시면서도 저더러 일을 하지 말라시는 거예요. 금전적으로 도와주실 것도 아니면서. 이유야 빤하죠. 연락 문제로 구박도 실컷 하고 싶고 툭하면 불러서 시댁 잡일 시키며 시어머니 갑질을 하고 싶은데 제가 너무 바쁘니 명백한 이유가 안 되잖아요. 아무튼 이런 문제로 시어머니와 대판 싸운 적이 있었고
그 이후로 시모는 대놓고 저에게 일을 관두라거나 대놓고 무시하며 모진 구박은 안 하실 뿐이지 시댁 가면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세요. 저는 차라리 이게 나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시어머니도 저를 별로 안 좋아하시고 사이가 그닥 좋지 않은 고부관계예요. 이제 사건이 있었던 추석날 이야기를 꺼내야겠군요. 학원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추석 때 연휴가 길게 잡히기라도 하면 보강 스케줄 때문에 진이 빠집니다. 게다가 일하는 분들 전부 추석 때는 웬만하면 강의 안 잡으려 하시기에 눈치 싸움도 치열해요. 저는 아이 있는 엄마다 보니 보강을 많이 빠졌었는데 이번만큼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추석 당일까지 일을 하게 되었어요. 친정에 사정 말하니 당연히 이해해 주시며 안 와도 된다. 한가해지면 오너라 하며 저를 배려해 주셨지만 문제는 시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른 건 양보해도 웃긴 게 딱히 양보하신 적 없습니다. 명절에 며느리가 시댁 일찍 와서 제사상 음식만큼은 꼭 만들어야 한다는 주의셨어요. 저희 친정은 기독교라 한 번도 제사를 지내본 적이 없기에 솔직히 제사 자체를 이해하진 못하지만 시댁에서 중요시하니 존중해드리려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1년에 2번 명절날만큼은 열심히 도와드리려 노력했던 며느리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추석 당일날 오후에야 시댁에 도착할 것 같은 스케줄이었고 어쩔 수 없었기에 시어머니께 조심스레 말씀을 드렸더니 역시나 노발대발 하시면서 화를 내시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추석 때 오지도 않으면 사람 취급도 안 할 거다. 이렇게 심한 말씀까지 하길래 화가 나서 안 가려고 했었죠. 남편이랑 애만 시댁에 보내려고 했더니 남편이 그건 또 싫었는지 본인이 싹싹 빌어가며 제발 이번 한 번만 같이 가달라. 이번에 가서 시어머니에게 다신 무리하게 오라고 하지 않도록 딱 협상을 하고 오겠다. 시어머니 사과 반드시 받게 하겠다. 어쩌고 저쩌고 간곡하게 부탁하더군요.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저도 어쩔 도리가 없었고 대신 스케줄 조정은 더 어렵고 추석 당일 오전 강의 끝나자마자 시댁에 가겠다고 얘기해뒀습니다. 그렇게 아이랑 남편 먼저 추석 연휴 때 시댁에 가 있었고 저는 홀로 서울에 남아 학원 수업을 하고 추석 당일에 차를 끌고 시댁에 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명절에 차가 좀 막히나요? 끝나자마자 밥도 못 먹고 출발했는데 시댁 도착하니 저녁 8시더라고요. 점심도 못 먹은 채로 배를 쫄쫄 굶어가며 시댁 현관을 열어 들어갔고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반가이 맞아주시는 시아버지와는 달리 냉랭하게 눈도 안 마주치며 쌩하니 지나가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도 기분이 상했습니다. 내가 무슨 놀다가 들어왔나 싶어서 화가 났지만 명절인데 싸우고 싶지 않아서 그냥 모르는 척하고 시아버지와 큰아버님과 인사를 하며 자리에 앉았죠. 남편은 아이랑 어디 놀러 나갔다가 아직 안 들어왔었고 시아버지도 큰아버님이랑 볼일 보러 나가려고 하시던 찰나였죠. 며느리 늦게 오느라 고생했는데 어여 밥이라도 차려주지. 세아가 밥 맛있게 먹거라 하시며 두 분이 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님은 저에게 배고프냐? 한마디 하시더니 이내 그런데 아까 음식을 다 먹어버려서 먹을 만한 게 없어서 어쩌냐? 이러시더라고요. 그 말 듣자마자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 손 엄청 크십니다. 게다가 이번엔 큰아버님도 같이 추석 명절 세기로 해서 음식 더 많이 하시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더러 빨리 오라고 재촉하신 이유도 있고요. 그런데 추석 당일날 저녁에 그 만들어 놓은 음식이 다 떨어지는 게 말이 됩니까? 어머님은 천연덕스러운 얼굴로 저희 남편이 점심이랑 저녁에 소갈비며 잡채며 음식을 싹쓸이해서 내줄 만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럼 쌀밥이라도 남은 거 없으세요? 저 너무 배고파서 자기 전에 뭐라도 좀 먹고 싶은데. 했더니 밥솥도 싹싹 긁어먹어서 남은 게 없대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며느리가 늦게 도착할 거 알면서 정말 음식 한 톨 안 남기고 온 식구가 다 먹었다는 게 말이 되나요? 만약 신우가 늦게 온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어머님은 제일 먼저 신우 먹을 것부터 챙겨놓고 상을 차릴 뿐인데요.
솔직히 진짜 서럽더라고요. 이러려고 몇 시간 동안 운전해서 시댁 왔나 싶더라고요. 전 한 쪼가리 하나 얻어먹지도 못하는데 뭐하러 왔나 싶은 게 눈물까지 핑 돌고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미움 받으면서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하나 자괴감까지 심각하게 들대요. 저도 나름 귀한 딸이거든요. 저도 오기가 생겨서 그럼 밖에 나가 사 먹고 들어오겠다 하니 이 시간에 어딜 가냐고 말리시더군요. 그래서 짜장면이랑 탕수육이라도 배달시켜 먹겠다고 하니 혼자 배달 음식을 왜 시키냐며 타박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알아서 하겠다고 하고 짐이나 마저 풀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님이 뒤이어 말씀하시기를 현주 애비가 아까 밥 먹고 또 출출하다고 컵라면 하나 부어 먹더만 그 국물 남은 게 있다. 거기에 햇반이라도 말아서 먹으련? 이러시는 거예요. 네? 먹다 남은 라면 국물에 밥을 말아 먹으라고요? 응, 먹을 게 없잖냐. 이 시간에 너 하나 먹자고 배달 음식을 시킬 수도 없고 대충 때우고 일찍 자서 내일 아침에 밥 먹어. 이러시더니 주방에 가서 햇반을 데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진짜 남편이 먹다 남은 건지 오징어 짬뽕 작은 컵라면이 있더군요. 어머님이 그 컵에 햇반을 반 정도 덜어서 수저로 꾹꾹 누르시더니 김치랑 같이 식탁에 내어주시더라고요. 저 그거 보자마자 거짓말 안 하고 헛구역질 했습니다.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현주 아빠나 아가씨가 이 시간에 왔어도 라면 국물에 밥 말아 먹으라고 하실 수 있으세요? 뭐? 아니, 넌 뭐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냐?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지? 어머님, 실례지만 저 냉장고 좀 열어봐도 되나요? 어머님 명절 때마다 차고 넘치게 음식 하시는 거 저 알거든요? 저도 이 집 며느리로서 너무 서운해서 좀 확인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하면서 제가 일어나서 냉장고 쪽으로 가니 어머님이 기겁하시면서 필사적으로 냉장고 문을 막으시더라고요. 아니, 너 왜 그러냐? 그냥 앉아서 먹어. 어머님, 솔직히 말해보세요. 제가 늦게 왔다고 기분 상하셔서 이 개밥 같은 거 말아서 저 주시는 거죠? 네? 뭐라고? 너 참 웃기다. 아니, 라면 국물은 먹을 거 아니냐? 내일 고기 배 터지게 먹으면 되지. 뭐가 그렇게 억울해서 시애미한테 눈 똑바로 뜨고 대들고 난리야. 어디서 감히 냉장고를 열어서 확인을 한다 만다. 내 참 어이가 없어서 먹기 싫으면 먹지 마라. 하시더니 그 오징어 짬뽕 컵라면 통을 휙 들어 싱크대 개수대에 부으시더군요. 그리고는 저를 보면서 그래, 너 말 잘했다. 이 집 며느리로서 서운하다고? 이 집 며느리인 거 알면서 추석 때 미리 오지도 않고 이 시애미가 음식 다 하게 만들어? 와서 홀랑 내가 해놓은 음식이나 먹으려고? 언감생신. 나는 너만 할 때 시어머니 앞에서 내내거리고 고개 한번 못 들면서 기름 냄새 종일 맡아가며 음식했다. 너는 뭐가 그리 잘나서 추석 때 일 하나 못 빼고 서울에 내내 있다가 이제 기어들어와? 네가 음식 먹을 자격이나 있긴 해? 너한텐 네 남편이 먹다 남은 라면 국물도 황송한 줄 알아? 어디 며느리가? 이러시는 겁니다. 그 말 듣자마자 혈압이 싹 오르면서 정신까지 혼미해지더군요. 저희 시어머니가 좀 막말을 하기는 해도 이 정도까지 심하게 말씀하시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냉장고 확인하겠다는 말에 어머님도 눈이 도신 건지 저한테 그렇게 폭주를 하시며 막말을 하시더군요. 저도 참을 수가 없었죠. 어머님, 키우던 개한테도 이렇게는 밥 안 주겠어요. 어디 먹다 남은 라면 국물에 밥을 말아주세요. 차라리 주질 마시던가요. 제가 똥개예요? 네? 제가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가며 대드니까 시어머니가 어머 하시면서 놀라시더라고요. 너 애가 왜 이렇게 식탐이 많니? 그래서 살이 그렇게 뒤룩뒤룩 찐 거야? 하시면서 제가 결혼 후 7kg 정도 찐 살에 대해 또 이런 식으로 지적하시더라고요. 전 화가 머리 끝까지 났고 이번 기회에 저도 끝장을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며느리 취급 안 하시고 똥개 취급하신다 이거죠? 네, 어디 똥개 한번 제대로 키워보세요. 멍멍! 하고 제가 미친 듯이 짖으며 어머님한테 달려갔더니 어머님이 귀신이라도 본 듯 허연 멀개진 얼굴로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저는 그대로 어머님을 잡고 팔뚝을 콱 깨물어 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어머님이 놀라서 어머 너 미쳤니?
하고 뒤로 넘어지셨고 때마침 큰아버님이랑 시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시아버님이 아무것도 모르신 채 인자하게 웃으시며 우리 며느리 밥 좀 먹었니? 늦게 먹어서 소화 안 될까봐 약국에서 활명수 하나 사왔다. 먹고 자거라. 이러시다가 부엌 쪽에서 넘어져 있는 시어머니를 보더니 왜 이러고 있냐고 하시더군요. 저는 활명수 받자마자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우니까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시고요. 아니, 새아가 왜 우니? 큰아버님이랑 시아버지가 영문도 모른 채 저를 달래주셨고 저는 바보같이 펑펑 울기만 했습니다. 제가 내내 울다가 아까 있었던 사정을 말했더니 시아버지가 처음 듣는 엄한 목소리로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하시더군요. 아니, 냉장고에 육전이며 갈비탕이며 내가 다 넣어놨구만. 무슨 음식이 없다는 거야? 그건 내일 먹을 거고. 내일 먹을 게 어딨어? 당장 며느리가 두 끼나 굶은 채로 집에 왔구만. 당신 진짜 해도 너무하는군. 아니, 나도 억울해. 남들은 며느리 들였다고 명절에 손 하나 까딱 안 하는구만. 난 왜 아직도 이 나이 되도록 고생만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야. 일하는 며느리가 상전이지 아주. 우리 딸도 시댁 가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지 시어머니가 해주시는 뜨신 밥 먹는 데잖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우리 딸은 원래가 애기같이 아무것도 못하는 애고 하시며 시어머니도 우는 소리를 하시더군요. 그때 남편이 잠든 저희 아이를 품에 안고 마침 귀가를 하다가 이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알고 남편도 엄청 분노했죠. 모든 가족이 시어머니를 매도하자 시어머니는 엉엉 울면서 저한테 물린 이 자국을 보여주시더군요. 아니, 그렇다고 어디 시애미를 이렇게 이빨로 콱 물어. 나도 억울해. 나도 아프다고. 하시길래 저도 기죽지 않고 조용히 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사람을 똥개 취급을 하지 마셨어야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벙찐 표정으로 콧물만 훔치시더군요.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벌린 짐을 다시 싸고 남편에게 집에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이번에는 저 못 말리고 같이 내려오더군요. 시어머니만 뒤에서 가지 말라고 엉엉 우시고요. 시아버님이랑 큰아버님은 어쩌지도 못한 채 우왕좌왕 하시는 걸 뒤로 한 채 집에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 남편이 처음엔 저한테 미안해서 아무 말 못하더니 그래도 시어머니를 물면 어떡하냐고 조심스레 타박하려 굴길래 너도 물리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운전이나 하라고 하니 입 다물고 가더군요. 그날이 마지막입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와 전화통화도 하지 않고 시댁도 안 가요. 시어머니도 사과 안 하시고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셨거든요. 너무 싫더라고요. 저는 이혼해도 상관없으니 이런 취급 받으면서 결혼 생활하고 싶지 않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자기 엄마가 잘못했다고 무조건적으로 제 편을 들어주더니 시간이 많이 지나니 먼저 숙이고 들어가는 거 어떻냐고 하네요. 제가 도끼 눈을 뜨며 시어머니 사과가 먼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다시 잘 얘기해보겠다고 하는데 딱히 기대도 안 합니다. 시어머니도 사과 안 하실 것 같고 저도 사과하기 싫어요. 그냥 이대로가 편해요. 시댁 신경 안 써도 되고 시아버님만 간간히 만나 뵙고 연락하는데 훨씬 좋습니다. 뭐하러 무시받으며 며느리 노릇합니까? 본인 아들이랑 가정 꾸리며 사는 며느리가 잘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 일하고 있는 게 그렇게 고가우신 걸까요? 제가 그렇다고 며느리 노릇 아예 안 한 것도 아니고 연락도 종종 드리고 명절에도 빠짐없이 갔었는데 어떻게 한 번 늦었다는 이유로 라면 국물에 밥을 말아주실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걸 벌이라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년 지났으니 이제는 제가 숙이고 들어가야 하나요?